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전업주부 해피두들입니다. 이사 온 지 벌써 눈 깜짝할 사이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이사를 오자마자 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새 집인 내 집에서 1년도 못 살아봤고 구축만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쾌적한 신도시를 떠나서 1기 신도시 구축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돈을 벌려면 남들보다 10년 정도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소 5년만 더 상급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목표에 다가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위례 신도시가 1기 신도시 분당보다 집값이 높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역전해 버렸습니다. 지금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갈아타 보려고 합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아파트가 인기가 높아졌지만 어쩌면 어떤 정부가 들어왔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 이상 1기 신도시를 그냥 놔둘 수 있는 연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사 때 수원집을 매도하면서 수원의 입주 물량이 우리 집 매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는데 공교롭게도 위례 신도시에 입주하고 또 주택 매도를 하려고 했더니 북일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했었네요. 매매 거래는 되지 않지만 전세 물량이 매매 수요를 끌어들인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되지 않지만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매매 수요를 이제 끌어들인다고 봅니다.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서 더 상급지로 가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 갈아타기 시 고려할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 확보인데요. 이것은 대출 정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급매를 구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주식도 예를 들면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집을 살 때도 급매를 구하는 것, 가격이 아주 저렴한 좋은 집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집 매도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가격으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고 팔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같은 가격으로 갈아타더라도 어느 정도 이 가격으로 산 집이 수익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배 이상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새로 산 집을 샀을 경우 그 수익률이 2배 정도가 나지 않는다면 갈아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 상급지 매수할 집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 그 소득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갈아탄 후에도 투자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갈아타는 것이 끝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갈아탄 후에도 투자를 어떻게 더 이어나가고 그에 따른 어떤 세금이라든지 자금 여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갈아탈 시 중요한 점은 이거는 그 앞에서 말했던 고려할 점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면서도 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매도하려는 곳과 매수하려는 곳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도 주식도 그 어떤 경기의 흐름 그리고 그 투자 시기의 흐름의 전체적인 대세 상승기냐 대세 하락기냐 이런 것을 많이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 주식은 가고 하락할 주식은 하락하고 진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오를 부동산은 오르고 하락할 부동산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전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매도하려는 곳과 매수하려는 곳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 때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갭이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락기에 오히려 이 갭이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다. 이런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잘 바뀌지 않는 투자의 철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처럼 잘 그 바뀌지 않는 어떤 투자의 철칙이랄까? 하지만 또 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잘 타서 그때 그 어떤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할지 저도 아직까지 이것에 좀 헷갈린다고 해야 할까요?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것도 기회지만 또 남들이 전혀 그 뭐랄까 관심 없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1년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사고 나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 수원집 매도를 하면서 정말 매도가 되지 않아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냥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니 공부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부동산 경기 상황, 재건축에 관한 부분, 세금적인 부분, 게다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사를 줄이고 싶어서 입시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시 전략도 정말 너무나도 예전 같지 않게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엄마의 그 정보력이 거의 입시 전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 그런 현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하고 움직이려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데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움직이면서 실전으로 배우는 것이 진짜 부동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말고 잘하시고 더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리스크와 시행착오도 최소화하며 단기간에 많은 부를 이루시겠지만 저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차라리 조금 더 수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너무도 힘든 일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아직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저를 좀 불안하게 만들긴 하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지금도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 나이에 실패를 겪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실패도 겪어봐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